겉으로 보기에는 삶을 마음껏 누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고통을 겪은 실비아. 실비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앞 시간에 실비아는 자신이 남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열렬한 관심을 표현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버려 할 수 없이 혼자 남을 수밖에 없을까 두려워하던 예전의 공포를 반영하는 흔적이 아닐까? 그 공포의 시작점은 실비아가 여자애들에게서 느낀 거절감이었습니다. 실비아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실비아가 어릴 때 또래 여자아이 둘이 같이 길을 가다가 실비아가 이야기만 시작하면 낄낄거리며 뛰어가 버렸습니다. 실비아는 영문도 모르고 그 아이들을 따라 달렸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거였습니다. 실비아가 길고 지루하게 횡설수설하는 게 듣기 싫다는 이유였죠. 그 경험은 불안에 취약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나답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구나. 실비아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었기에 친구들이 주는 거절감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거절감은 눈덩이가 구르듯이 여러 문제를 낳죠. 불안에 취약한 아이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느끼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방인, 외계인 등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는 존재로 표현하죠. 나는 느끼는 불안을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않는다. 나는 감지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한다. 내가 중요시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걸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존재인 것 같다. 그 아이들은 이런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심하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죠. 실비아도 그랬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과 다른 유별난 존재가 아니었던가. 사람의 손길을 받고 살다가 다시 무리로 돌아온 동물처럼. 실비아를 따돌린 여자아이들이 실비아의 길고 지루한 횡설수설을 싫어했다는 점. 어른이 된 실비아가 자신은 여성적 수다가 싫다고 말하는 점을 보면 실비아가 어떻게 달라 보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실비아는 이미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재밌어할 생각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겠죠. 실비아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안간힘을 써야 겨우 가끔 의식 뒷배경에 간신히 밀어제쳐지곤 하는 내 마음속 두려움. 제가 쓴다면 내 심각한 두려움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실비아는 그렇게 길게 표현합니다. 실비아가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길게 했다면 무서워, 안 무서워 정도로 간단히 의사표현하는 아이들에게는 길고 지루한 횡설수설로 여겨졌을 만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반응에 실비아는 압도되었고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그런 반응을 보일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실비아가 여유있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면 실비아가 말하는 방식을 나랑 비슷하다며 좋아하는 아이, 특별하다며 좋아하는 아이도 곧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비아에게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실비아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다양한 아이들의 반응을 확인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을 잡아 나갈 환경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두 여자아이에게서 따돌림을 당한 후로 실비아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 즉 버림받아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불안에 취약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에게는 절대 피하고 싶은 공포죠.
그리고 이 공포는 어른이 되어 맺은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현실이 됩니다. 실비아의 내면에는 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편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자들이 많으면 항상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그 불편감은 이미 피해의식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는 기숙사 친구들이 자신에게 적의를 가졌다고 느낍니다. 아래층에는 새로 입주한 여자아이들 몇 명이 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나 자신이 밉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서 뻗어나온 촉수 끝마디가 결국 내 목을 칭칭 감아 교수형에 처하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나는 그 올가미에 걸린 희생자가 나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 몸에 비수를 박는 가해자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비아는 자신을 피해자로, 기숙사 친구들을 가해자로 느끼지만 반대로 기숙사 친구들은 실비아가 자신들을 멀리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비아가 따돌림을 겪고 생긴 문제 또 하나. 실비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만한 모습, 즉 가면을 쓴 상태로만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나는 기숙사 여자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간간히 수다 떨며 친한 척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 중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없다. 실비아는 나로서 여자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남들이 원할 만한 모습을 꾸며서 보여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죠. 실비아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친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실비아가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상대는 실비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실은 우리 주변에도 또 다른 실비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실비아는 따돌림받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기에 나는 항상 소외되고 따돌림받는 여자아이라는 생각을 안고 삽니다. 쓰고 싶은 글 목록에 자기의 의지대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소외되고 따돌림받는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한 상징적 우화가 있을 정도죠. 실비아는 우울이 찾아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하며 비참함을 느낍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정체성이죠. 불안에 취약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에게 연이어 거절감을 느낀 아이. 그 아이는 자라서 또래 여자들에게는 소외감을 안고 다가가고 또래 남자들에게는 열등감을 안고 다가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모든 일을 겪은 후 실비아의 불안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